자, 다음과 같은 것을 찾으시오. 이거는 보기를 다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답이 몇 개인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1번부터 해봅시다. 곱셈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럼 xy 나누기 z 그럼 나누기 뒤에 있는 게 분모, 나누기 앞에 있는 게 분자가 될 테니까 이렇게 되죠. 똑같지 않네요. 네, 1번은 틀렸고. 2번 나누기 먼저 y분의 x 곱하기 z 그럼 분모가 y, 분자는 xz 같지 않습니다. 2번도 틀렸고요. 3번 나누기가 연속적인데 일단 첫 번째부터 먼저 하시고 y분의 x 그 다음에 나누기를 곱하기 바꾼 다음에 역수 z분의 1 위아래 대각선 약분 안 되니까 분모끼리 곱하죠. y와 z를 곱하면 yz x와 1을 곱하면 곱하기 1 생략하면서 분자 x 얘는 맞네요. 3번 4번 가로가 있으면 가로부터 먼저 합시다. x 나누기 yz 그럼 yz가 하나의 항이 된 겁니다. 나누기 뒤에 있는 게 분모 나누기 앞이 분자 이렇게 얘도 답이네요. 5번 x 나누기 가로부터 먼저 z분의 y 이렇게 되면 가로 칠 필요 없죠? 이럴 때는 굳이. 그럼 배운 대로 x라고 쓰고 나누기를 곱하기 바꾼 다음에 역수 y분의 z 분모 약분 안 되니까 x 곱하기는 분자를 올려야 되죠? x 곱하기 z 줄였으면 xz 안 똑같네요. 3번, 4번이 정답이다. 이제 옳은 것을 계산하시오. 1번 x제곱 마이너스 4x에서 항은 두 개이다. 맞습니까? 이거 항이 어떻게 두 개죠? 항 구분하는 방식 잊지 마세요. 맨 앞에서 지나가다가 그 항 뒤에 더하기 빼기가 보일 것 같으면 그 더하기 빼기 앞에서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두 개를 나누어 쓰시면 됩니다. 항의 종류는 x제곱이라는 항과 그 다음 마이너스 4x라는 항 이렇게 항이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 상태라 항이 두 개이다. 맞는 말이에요. 옳은 거 고르니까 네, 맞는 말. 2번. 자, 이것도 이제 끊어야 되죠? 2x 다음에 더하기 빼기 보일 것 같으면 이제 끊어줍니다. 끊어주고 또 5분의 y 뒤에 빼기 더하기 보일 것 같으면 또 끊어주시고. 그러니까 항의 종류는 2x라는 항 하나, 그 다음에 5분의 플러스는 생략하고 5분의 y라는 항 하나, 마이너스 3이라는 항 하나. 자, 항은 3개인데 y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y의 개수, y라는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누구죠? y라는 문자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y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찾아야 되는데 5분의 1 곱하기 y, 여기 앞에 1이 곱하기 생략되어 있죠? 그럼 y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는 1입니까? 아니면 5분의 1입니까? 5분의 1이 맞는 겁니다. 얘는 5분의 1 곱하기 y를 간단히 쓴 거기 때문에 y 앞에 완벽히 곱해져 있는 개수는 1이 아니고 분모인 5과 처리해서 5분의 1이 개수가 돼요. 그래서 2번은 틀렸죠. 5분의 1인데 5라고 있으니까. 다음 5xy는 단항식이다. 맞습니까? 단항식이 되려면 항과 항 사이가 모조리다 곱으로 처리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5xy는 5 곱하기 x 곱하기 y니까 항과 항 사이가 모두 곱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단항식이 맞습니다. 3번은 맞는 답이고. 4번 x-1분의 2는 1차식이 아니다. 맞아요? x-1분의 2는 결론은 1차식이에요? 1차식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죠? 이유는 원래 1차식이라는 거는 x가 한 번 곱해져 있어야 되는데 x-1이라는 분모는 곱해진 게 아니고 나눠진 거잖아요. 그럼 x가 곱해진 게 아니고 나눠진 거기 때문에 얘는 1차식이 아닙니다. 분모에 있으면 1차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이에요. 1차식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죠. 3x 제곱과 마이너스 3x 제곱 y는 동류항이다. 맞습니까? 동류항이 되려면 첫 번째 뭐를 만족해야 되죠? 같은 문자. 쟤네 같은 문자가 쓰인 거 맞나요? 네. x, y가 문자는 x, y밖에 안 보이잖아. 같은 문자가 맞아요. 두 번째, 같은 차수인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얘는 몇 차라고 했죠? 3차입니다. 3차. 3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y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문자가 3번 곱해져 있으니까 3차예요. 차수를 정의할 때는 같은 문자가 곱해진 게 차수가 아니죠.
다른 문자여도 문자 곱해지면 다 찾습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 문자의 종류는 같아요. x 아니면 y가 곱해졌으니까. 근데 같은 문자는 맞으나 차수가 다릅니다. 전체 차수는 3차긴 한데 얘는 3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x가 한 번, y가 두 번이잖아요. 근데 얘는 x가 두 번, y가 한 번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x, y 차수가 각각 틀린 겁니다. 그래서 차수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동량이 아닙니다. 정답은 1번, 3번, 4번만 정답이 됩니다. 저거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예전에 한번 얘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아요. 자, 계산해 봅시다. 3분의 2 곱하기 생략되어 있네요. 그럼 3분의 2 곱하기를 각각 가로 안에 분배. 여기다가 일단 곱하고 여기다가 곱하고 3분의 2 곱하기를 나란히 두 번 곱합니다. 누구한테? 12x에 한 번, 9에다가 한 번 곱하죠. 가운데는 12x와 9를 가운데 더하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더하기를 묶으시면 되고, 이거는 나누기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나누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럼 나누기를 이렇게 안에 분배하게 되면,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가로는 좀 이따 풉시다. 그 다음 나누기를 이렇게 먼저 분배했다고 칩시다. 6x를 2로 나누면 3x가 되고 4를 2로 나누면 2가 되는데 가운데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죠. 물론 이거를 동시에 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마이너스와 나누기를 동시에 처리하면 안 됩니까? 동시에 처리하면 숫자도 계산되고 문자도 계산되는 것뿐 아니라 부호도 계산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빨라지긴 하는데 이러다 보면 실수가 나와요. 왜냐면 사람 머릿속으로 거기서 나누기도 하다 보면 나누기도 해야 되다 보면 숫자 계산도 해야 되는데 동시에 부호도 반대로 바꿔야 되다 보니까 순간 두 개를 동시에 하려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연산력이 정말 100% 자신 있지 않는 이상은 이런 짧은 그런 암산이 오히려 오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지가 되니까 이런 경우 자신 없으시면 먼저 나누기부터 하시고 부호는 나중에, 그러니까 가로는 나중에 풀자는 얘기예요. 이제 곱합니다. 이렇게 약분하면 4 남죠? 2, 4, 8x가 되고요. 일단 더하기가 되고 약분하면 3 남죠? 2, 3은 6이 됩니다. 그 가로를 풀 때 여기 앞에 마이너스만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렇지, 부호 반대. 안에 있는 항을 끄집어내되 가로 안에 있는 그 수의 혹은 문자의 부호 반대. 가로 안에 3x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의 부호 반대. 플러스 2.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런데 동량을 찾습니다. 이렇게 동량, 이렇게 동량이죠. 동량 처리할 때는 무슨 법칙? 저번 시간에 힘주고 말했는데 동량 처리할 때는 무슨 법칙이 적용된다고 그러죠? 마지막 동량 계산할 때는 무슨 법칙 처리돼요? 분배 법칙. 준서만 기억하나요? 분배 법칙. 선생님 이게 왜 분배 법칙이죠? 8 곱하기 x 빼기 3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꼴이거든요. 얘네들이 계산할 때는. 똑같은 x가 두 번 곱해졌네? 분배 법칙이죠. 가로 바깥에 곱하기 x를 빼냅니다. 그리고 안에다 8-3. 물론 이걸 여러분이 분배 법칙 몰라도 당연히 8에 3을 빼면 5지. 그럼 5x 아니야? 는 당연히 알 텐데 이런 기초적인 구조를 이해해야 다 뒤에 이제 문자식이 나왔을 때 동량 처리할 때 그 앞에 있는 계수가 지금처럼 숫자가 아니고 문자로 처리됐을 때도 이런 과정을 이해하고 이런 개념을 익히셔야 문자일 때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안 익히신 분들이 숫자 계산은 잘하는데 갑자기 A라고 탁 이제 여기 있는데 8이 아니고 A라고 딱 박아두는 순간에 뭐지? 계산이 안 되네?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요. 또 얘를 계산하게 되면 5x가 되고 플러스 2랑 플러스 2 같은 부호로 덧셈하는 거니까 플러스 8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개수를 찾죠. A가 뭐냐면 x의 개수예요. 그래서 A는 5가 되고 B는 상수항이죠. 상수항 8입니다. 따라서 B-A 8-5 3이 바로 이어서 8번 할게요. 나머지 위에 있는 문제 좀 이따 다시 이거 풀고 앞에 있는 5번과 연결되기 때문에 4번과 다항식이 x에 대한 1차식이 돼도 이게 x에 대한 1차식이 된답니다. 상수 a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좀 아쉽네요. 사실 이게 좀 다 풀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너무 이쁘게 또 얘 모아져 있네요. 잠깐만요. 이 문제 말고 혹시 다른 게 있나 봅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게 원래는 문제인데 선생님은 얘를 이렇게 풀어놔 볼게요.
자, 식이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었다고 칩시다. 다음 주어져 있는 관계식이 그 다음 똑같이 x에 대한 1차식이 되기 위한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만약 이렇게 문제가 바뀌어 있다고 칩시다. 원래는 이게 더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게. 그럼 이게 x에 대한 1차식이라고? x에 대한 1차식이라는 얘기는 이거 생략했지만 x에 대한 1차식이라는 얘기는 이게 최고창이 x가 있어야 되고 x 앞에 어떤 개수가 붙을 수는 있겠으나 이 개수가 0이 되면 안 되고 뒤에 어떤 상수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게 뭐 0이어도 되고 이건 0이 아니어도 되고 중요한 거는 x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돼야 되며 x보다 더 높은 차수양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맞죠? x보다 더 높은 차수인 x제곱, 뭐 x세제곱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x에 대한 1차식이 되겠구나. 근데 이제 그럼 동량끼리 모아야 되겠는데 이제 동량끼리 모아보자. 얘 근데 왜 x제곱이 있지? 일단 그렇다고 치고요. x제곱, x 같은 문자이기지만 동량은 아니죠. 마이너스 4에 여기는 x가 없으니까 동량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동량이죠. 플러스 2x제곱. 아, 얘네 둘이 묶으라는 뜻이구나. 근데 이때 아까 말한 분배 법칙이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숫자일 때는 엄청 잘합니다. 3x제곱 플러스 2x제곱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거 누가 뭐 계산을 못해요? 다 계산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써주면 순간 멈칫한다는 얘기죠. 이 A가 뭐지? A 모르는데 어떻게 덧셈하지?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이게 아주 쉬운 계산을 하면서 이거는 계산을 하면서 이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차이가 없잖아요. 그냥 3이 A로 바뀌었을 뿐이지 내용이 똑같은 건데 왜 이거는 계산하면서 이걸 계산 못합니까? 그게 아까 말한 이런 거래요. 이런 거. 이런 기본적인 개념, 동량 처리할 때 분배 법칙이 적용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무시하고 그냥 숫자 계산 위주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죠. 동량이잖아. 동량이면 여기 x제곱 곱해져 있고 얘도 x제곱 곱해져 있으니까 x제곱이 곱해졌다는 얘기는 분배됐다는 뜻이니 가로 바깥으로 x제곱을 빼내자. 그 가로 안에는 그 앞에 있는 개수를 나란히 부호 맞춰서 쓰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 다음 이제 동량, 또 이렇게 동량.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x, 색깔 좀 달리할까요? 얘도 x, x가 왜 두 번 곱해져 있지? 얘랑 얘랑은 x라는 항이 분배된 동량, 그 분배 법칙을 썼기 때문에 동량 처리할 때는 이렇게 가로 바깥에 x를 빼내고 앞에 있는 개수를 있는 모양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플러스 a, 마이너스 5 이렇게 갖다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 나머지 그럼 x가 없는 우리들끼리는 뭐지? 선생님 얘는 a가 있고 얘는 a가 없으니까 동량이 아닌가요? a는 숫자입니다. 숫자 여기 써져 있죠? a는 상수. 이게 a라는 숫자일 뿐이니 마이너스 4에는 문자가 아니고 숫자입니다. 숫자. 그럼 여기 있는 숫자인 마이너스 4이라는 상수항과 여기 있는 플러스 1은 같은 상수항이나 동량 처리가 돼요. 그럼 같이 이렇게 묶으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동량 처리 이렇게. 가로는 그냥 동량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친 겁니다. 뭐 가로 필요 없으면 가로 빼내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되면 아까 말한 이런 모양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런 모양. 그리고 나서 이걸 푸시는 거예요. 이 식이 x에 대한 1차식이라고? 그러면 최고창의 x에 대한 1차가 돼야 되는데 여기 왜 2차가 보이지? 어떻게 하지? 2차가 보이는데 이거 없어져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하지? 에이 모르겠다. 지우개로 지우자. 맞아요? 그럼 있던 항을 지우개로 지우면 어떡합니까? 있던 항을 지우개로 지울 수는 없고 마치 이게 없어지게 하려면 제곱 앞에 있는 이 개수를 뭐로 만들면 될까요? 그렇죠. 0 만들면 돼요. 이게 만약 0이었다면 0x제곱 얘는 뭐가 되죠? 0이 됩니다. 그럼 0 더하기는 보통 우리가 생략하잖아. 아예 항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항을 사라지게 만들려면 그 문자 앞에 있는 개수를 0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럼 따라서 1차항이 되려면 a 플러스 2는 0이 돼야 되므로 따라서 a는 아이고야 어디 갔죠 이거? 따라서 a는 얼마? 이렇게 이항하면 되지 않을까요?
A값 구하려면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면 이 식은 1차 식이 되겠죠. 됐습니까? 구하는 상수 A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가 정답이고요. 혹은 이제 문제가 좀 바뀌어서 그때 1차 식을 구하시오. 이게 1차 식이 되기 위한 A값과 그때 1차 식 구하시오. 그러면 A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이제 하나씩 대입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A 마이너스 2, 여기다 A 마이너스 2, 여기다 A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제 0x 제곱이 돼서 얘는 이제 항이 사라질 테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7x가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8 더하기 1 플러스 9 이렇게 되면 1차식이 완성이 되겠죠.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를 이제 생략했던 거를 생략하지 말고 다 쓰라는 얘기죠. 그럼 분자부터 먼저 써봅시다. 분자, 저기는 쟤를 이렇게 땡겨왔으면 분자는 원래 5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B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분모는 X 플러스 3 곱하기 Y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였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얘를 이제 분수 형태를 이제 답을 보니까 분수 형태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럼 분수 형태는 이 분수 값을 나누기로 바꿔서 이제 쓰라는 뜻이죠. 그럼 앞쪽에 있는 분자는 그냥 쓰시면 되고 뒤에 있는 분모는 나눗셈 합니다. 근데 나눗셈 하는데 이렇게 쓰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 맞죠? 네가 나한테 맞아야죠. 뭐가 빠졌죠? 괄호가 빠졌어요. 이렇게. 이유는 이게 괄호가 없다 쳐봅시다. 그럼 실제로 얘는 나눗셈이 먼저예요. 이렇게 되는 식이에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근데 우리가 이걸 원했던 건 아니잖아. 우리는 x를 나누고 싶었던 게 아니고 x 플러스 3y 전체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이 전체라는 의미의 해석이 필요하다면 그때 이제 가로를 쳐야 돼요. 이 답을 찾는 거죠. 이 답이 어디 있나요? 네, 4번에 있죠. 아니네요. 비슷했네요. 네. 5번에, 3번에 있습니다. 아니, 비슷비슷해서 가까이서 보니까 이제 순간 헷갈리네요. 네. 3번에 답이 있었습니다. 가로가 중요하다. 1번, 맞는 걸 찾으라는 거죠. 1번, x리터는 100x 밀리리터다. 뭐 혹시 여기 단위 알고 있나요? 1리터가 몇 밀리리터죠? 1리터. 1000밀리리터예요. 이건 초등학교 때 혹시 초등학교 건너뛰셨나요? 아니죠? 네. 그럼 x리터라는 얘기는 x리터는 뭐예요? 여기에 몇 배한 거죠? x배한 겁니다. 1에다 x를 곱하면 x가 되는 거니까. 그럼 x리터는 여기는 이제 x를 곱해야 되니까요. 1000에다 x를 곱하면 1000x 밀리리터 이렇게 써야 되겠죠? 단위가 안 맞네요. 네, 1번은 틀렸고요. 2번 x미터 y센치는 100x 플러스 y센티미터이다. 맞습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 키가 1m 선생님 키가 몇 정도로 보여? 고맙습니다. 내가 저 소리를 평생 듣고 싶었어요. 선생님 키는 1m 78cm예요. 정확히 말하면 1m 78.67 이렇게 돼요. 정확히 말하면 679 이렇게 될 겁니다. 아쉽다는 얘기죠. 네. 한 1점 몇 cm만 컸으면 180이 되는데 그 1점 몇 cm 안 커서 자 이렇게 된 키를 센티미터로 바꾸라는 얘기죠. 완벽히 센티미터로. 그럼 1m는 100cm고 더하기 78cm니까 이걸 통합하면 100 플러스 78cm. 따라서 이 단위값에 100을 곱한 거죠. 이 단위값에 1을 곱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저기 책에 나온 것처럼 x미터를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100x 센티미터가 되고 y 센티미터는 그냥 센티미터니까요. 얘네들을 덧셈하게 되면 네, 100x 플러스 y하고 단위값을 통일해서 센티미터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2번은 맞는 답입니다. 3번 밑변 길이가 x, 높이가 y인 평행사변형 이거 지울게요. 평행사변형이 어떻게 생긴지 대충 아시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보통 평행사변형.
밑변 길이가 x, 이걸 밑변으로 합시다. 높이는 보통 이 꼭지점에서 여기 밑변의 연장선까지 수직의 길이, 이게 보통 높이죠. y. 평행사면 넓이 구하는 공식 실링 안 된다면 뭐죠? 평행사면 넓이 구하는 공식.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맞나요?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x 곱하기 y, xy 맞나요? 맞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거 많이 보던 공식이죠? 밑변 곱하기 높이. 이걸 2로 나누면 뭐예요? 이거 삼각형이잖아요. 대각선 그리시면 돼요. 그럼 이거 하나 넓이 구할 때 이렇게 쓰이지 않나요? 밑변 곱하기 높이. 됐죠? 근데 똑같은 게 두 개가 아니고 하나만 구하는 거니까 전체 넓이의 반이라는 개념을 2로 나누는 겁니다. 원래 삼각형 넓이는 평행사변과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4번 Xkm 거리를 시속 8km 달렸을 때 걸린 시간. 이제 우리가 재밌게 본격적으로 풀어볼 이 그림 있죠. 기억나죠? 이 그림? 무슨 그림이에요? 거, 속, 시. 여기다 대입하면 답이 똑 떨어지죠? 지금은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시간을 구하시오. 그럼 필요한 거는 속력과 거리가 필요하죠. 속력분의 거리. 그러면 이제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속력이 얼마죠? 시속, 분속, 초속, 이게 다 속력이에요. 8분의 거리, xkm, 이렇게. 그래서 8분의 x, 단위값을 봐야 되는데, 지금 단위값은 뭐로 써야 됩니까? 단위값은 속력 단위의 c로 돼 있죠? 시간이에요. 속력 단위 킬로미터로 돼 있죠? 킬로미터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단위 안 맞으면 여기 속력 단위에 나와 있는 단위에 다 맞춰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위는 시간. 네, 그래서 4번도 맞는 답이다. 5번 농도. 자, 5% 농도 그림 보통 이렇게 그려요? 이게 비커에 물 찼다는 느낌이죠? 농도는 물 위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소금물은 여기죠? 소금물 X. 이렇게 X그램. 자, 소금의 양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소금물 안에는 분명히 일정 양만큼의 뭐가 녹아 있냐면 소금이 녹아 있겠죠? 이 소금의 양을 어떻게 구할까요? 그러면 이제 공식이 있었어요.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계산하시면 돼요. 공식에는 집어넣어서 100분의 농도 5 곱하기 소금물의 양 x. 이게 약분하면 얼마예요? 20분의 1이죠? 20분의 1x. 뭐 줄여서 20분의 x. 뭐 둘 중에 하나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0.05x. 뭐 그렇게 소수로 쓰셔도 괜찮고. 근데 이거는 일단 이거는 확실히 아니네요. 네, 틀렸죠. 정답은 2번, 3번, 4번이 정답입니다. 해봅시다. a가 마이너스 3일 때 다음 식 값은 0이다. 집어넣어봐 여기겠죠? a 제곱은 a 곱하기 a 더하기 3 곱하기 a. 물론 직접 제곱하셔도 괜찮은데 일단 정확한 표현은 이걸 테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가로친 이유는 부호 겹치지 말라고. 플러스 3 곱하기 음수를 대입하면 기본적으로 가로를 쳐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계산. 얘는 음수 곱하면 양수. 마이너스 9. 네. 0 맞네요. 근데 틀린 걸 찾는 거니까 일단 답은 아니에요. 이거 맞는 표현이었고. 2번. A가 2분의 1일 때 이것도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문제죠. 앞에 건 별 문제 없어요. A가 2분의 1일 때 A분의 4를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는 중학생스럽게 이렇게 나누기로 바꾸어서 직접 대입합니다. 4 나누기 2분의 1. 그럼 나누기를 이제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역수 8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직접 대입하든지 A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한다. 이렇게. 복잡한 분수네요. 누구 때문에 복잡해졌냐면 여기는 분모에 있는 분모 2 때문이죠. 이 분모 2를 지우기 위해서 2를 곱하고 분모에 2를 곱했으면 분자도 2를 곱한다. 약분되고 1분의 8. 네. 됐죠? 그러니까 얘만 계산하는 게 8입니다. 근데 문제는 1-a분의 4이기 때문에 1-8
정답은 마이너스 7. 네, 얘도 맞는 답. 3번 a가 1, b가 마이너스 1일 때 7a 마이너스 b의 값은 9이다. 지웁시다. 7 곱하기 a 빼기 b 7 곱하기 a가 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그럼 7 플러스 2 9 이것도 맞는다. 4번 a가 6 b가 3분의 1 그럼 2ab는 2 곱하기 a 곱하기 b 2 곱하기 6 곱하기 3분의 1 2, 3은 이게 약분의 2가 남죠? 2는 4 틀렸네요. 6이 아니고 이제 4였어요. 5번 a분의 1 나누기 a 플러스 1 나누기 b 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자. 1 나누기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1 나누기 4분의 1 나누기를 곱하기 바꾼 다음에 뒤에 있는 수 역수 부호는 놔둬야 됩니다. 1 곱하기 역수 마이너스 5 플러스 4 답은 마이너스 1 틀렸네요. 그렇죠? 이래도 되고 아니면 아까 보신 것처럼 본문수로 난 나누기 바꾸는 귀찮더라고. 그냥 직접 대입할래. a가 마이너스 5분의 1 b가 4분의 1 계산하기 위해서 분모에다가 5를 곱하고 분자에 5를 곱하고 분모에 4를 곱하고 분자에 4를 곱하고 약분되고 분모는 마이너스 1분의 5 분자는 약분되고 1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4 마이너스 1 됐든 틀렸다. 이렇게 4번 5번이 잘하셨네요. 8 1번 빨리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2 플러스 8x 맞나요? 네, x의 개수 8 맞습니까? 네, 맞네요. 1번. 2번 이렇게 분배하면 6x 곱하기 3분의 4 더하기 이렇게 분배하면 9 곱하기 3분의 4 약분하면 여기 2가 남죠? 2, 4, 8x 플러스 약분하면 3, 3, 4, 12 얘도 x의 개수가 8 맞네요. 3번 문제 이거 직접 분배하면 되겠죠? 이렇게 직접 분배. 근데 분배할 때 계산은 부호, 숫자, 문자 이 순서 잊지 마세요. 부호, 숫자, 문자 부호부터 플러스를 마이너스 나누면 마이너스 40을 5로 나누면 8 문자 x 양수를 음수로 나누면 음수 5를 5로 나누면 1 자, 얘는 개수가 마이너스 8이죠? 8이 아닙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 얘는 직접 나눌 때만 힘드니까 역수를 곱합시다. 9x 곱하기 역수 3분의 2 빼기 12 곱하기 이렇게 역수를 곱하죠. 3분의 2 계산 약분하고 3 남죠. 3이 6x 약분하고 4가 남고요. 마이너스 8 계수가 안 맞습니다. 8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5번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 2x에 나누기를 분배하는데 직접 나누면 안 되니까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뒤에 있는 역수 마이너스 4 플러스 3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 바꾼 다음에 역수 마이너스 4 계산 음수 양수 2, 4 8x 양수 음수 3, 4 12 얘도 개수가 8 맞네요. 정답은 1번 2번 5번이 됩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1번 가로를 풀어야 되는데 가로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부호도 안 보인다는 얘기는 플러스라는 뜻이고 이럴 때는 가로가 필요 없죠. 그냥 가로 안에 있는 거를 그대로 베껴 쓰시면 되고 가로 바깥에 숫자는 없는데 마이너스가 보이죠? 그럼 안에 있는 항을 끄집어내면서 이 마이너스 처리는 안에 있는 항을 끄집어내면서 부호를 반대를 바꾸는 것을 붙여 쓰시면 되죠. 마이너스 3 플러스 x 동량 이렇게 하면 6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1 네 맞는 말이고요. 2번 2x 플러스 7 플러스 3x 마이너스 3 동류항 5x 동류항 플러스 4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2분의 1 분배 2분의 1 곱하기 6x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0 마이너스 5분의 1 곱하기 10x 마이너스 5분의 1 곱하기 5 네, 다 분배한 겁니다. 약분하면 3x 약분하면 마이너스 5 약분하면 마이너스 2x 약분하면 마이너스 1 가끔 1 안 쓰시는 분이 있는데 네, 곱하기는 생략하지만 더하기 빼기는 생략하면 안 되죠. 동류항 3x 마이너스 2x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틀렸네요. 네, 상수가 틀렸죠. 네, 3번이 틀린 답이다. 4번 이것도 지울까요? 자 4번
일단 이걸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냐 물어봤죠. 약간 오른쪽은 잠깐 놔두시고 왼쪽을 보셔야 되는데 이게 분수식의 덧셈이죠. 통분해야 됩니다. 여기 뭘 곱할까요? 3. 여기 뭐 곱해야 돼요? 뭐가 필요하죠? 이렇게 하면 돼요? 뭐가 필요해요? 괄호가 필요하죠? 네. 항상 잊지 마세요, 괄호. 여기는 곱하기 괄호가 필요합니다. 2 곱하기. 이제 앞에 걸 계산해보면 6분의 3을 분배해야 되죠? 3x 플러스 3, 4, 12 더하기 6분의 2를 분배하면 4x 마이너스 2 6분의 앞에 있는 분자 더하기 뒤에 있는 분자인데 더하기일 때는 그냥 붙여 쓰시면 됩니다. 부에 맞춰서 4x의 뭐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4x 마이너스 2 그럼 동량 처리 6분의 3x 더하기 4x 7x 12 마이너스 2 플러스 10 개수를 분리해놨네요. 우리도 분리합시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나비가 날개 펼치듯이 이렇게 따로따로 분모 하나의 분자 두 개를 나눠 쓰셔야 되죠. 6분의 7x 더하기 6분의 10 모양을 보니까 6분의 10 약분이 되죠. 6분의 7x 플러스 2를 약분하면 3분의 5 맞네요. 틀린 걸 찾는 거니까 일단 답은 아닙니다. 5번 이것도 통분 필요하죠. 곱하기 4 가로치고 곱하기 4 곱하기 5 가로치고 곱하기 5 20으로 통분된 거 위에 있는 분자는 12x 마이너스 8 빼기 조심하셔야 돼요. 20분의 일단 5를 분배하면 5x 플러스 10 자 통분 20분의 앞에 있는 분자에서 뒤에 있는 분자를 뺍니다. 12x 마이너스 8 빼세요. 누굴? 뒤에 있는 분자를 맞습니까? 맞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왜 다들 자신이 없는 표정이에요? 이 빼기는 5x를 빼라는 뜻인가요? 플러스 10을 빼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둘 다를 빼라는 것인가요? 둘 다를 빼야 돼요. 근데 이렇게 쓰면 뭐만 빼기가 적용된 거죠? 그렇지, 5x에만 빼기가 적용되잖아요. 여기 10에는 적용이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괄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을 빼낼 때, 단항을 뺄 때는 가로가 필요 없어요. 굳이 한 개 항을 빼내는데 굳이 가로를 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두 개 이상의 다항을 뺄 때는 그때는 가로를 꼭 치셔야 됩니다. 아니면 틀리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이것 때문에 내는 겁니다. 이거 처리를 잘 했는지, 마이너스를 잘 분배했는지 이걸 보는 문제니까 요거 틀린 거는 실수가 아니야. 자꾸 뭐 이런 거 틀려놓고 아우 쌤 실수했어요 그러는데 이거는 실력이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이거를 틀리지 말라고 내는 문제 이걸 틀렸는데 이게 왜 실수입니까? 출제자가 이걸 보고 출제한 거야. 이거 하나 딱 보고 출제한 거라고. 근데 이걸 틀렸으면 실력이 부족한 거지. 왜 자꾸 실수라고 그래요? 20분의 12x 마이너스 8 음수를 끄집어내면서 안에 있는 보 반대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0 20분의 12x 빼기 5x 7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같은 보의 덧셈이니까 보는 마이너스 숫자끼리 덧셈한다 이렇게 이것도 좀 찢어놨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찢어봅시다. 20분의 7x 마이너스 20분의 18인데 이거 2로 약분하면 10분의 9 안 맞네요. 네, 일단 여기가 또 틀렸어요. 상수가. 그래서 이거는 5번도 틀렸다. 정답은 3번 5번이 틀린 답이다. 처음에 놓여있는 세 숫자의 합이 서로 같도록 A 빼기 B 값을 계산하시는 문제인데 대각선의 합 지금 모양 봐서는 여기가 제일 만만하죠? 이쪽이 다 나와 있잖아요. 딴 데는 어디 빈틈이 있어요. 안 나와 있는 데가 있거나 여기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나머지를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얘부터 이걸 다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5x 더하기 2x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됐죠. 동량 처리합시다. 5 더하기 1, 7 빼기 1, 6x 1 더하기 2 플러스 3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합치든 대각선 더하든 일직선상으로 가로로 더하든 세로로 더하든 그 합은 항상 6x 플러스 3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쪽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쭉 더한 값 5x에다가 b를 더하고 6x-3을 더하면 그 결과는 6x 플러스 3이 돼야 돼요. 이렇게
자, 이제 좌변부터 정리합시다. 5x랑 6x랑 계산이 되죠? 동량으로. b는 놔두고 플러스 11x. 상수항은 쟤밖에 없으니까 계산할 게 없어요. 이렇게. 자, 우리는 이항이라는 걸 미리 배웠죠? 그치? b를 구하려고 할 때 얘네가 필요 없죠. 일단 난 b를 구하잖아. 얘네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b가 얘네들한테 정중히 부탁하는 겁니다. 얘네가 없어졌으면 좋겠으니까 정중하게. 야, 너희들 저리 꺼져 라고 정중히 부탁하는 거죠. 그럼 제가 알았어. 내가 반대편으로 넘어가 줄게. 넘어가 주죠. 마이너스 11x 플러스 3 부가 반대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이렇게. 그럼 동량 처리 b를 계산하게 되면 6x 빼기 11x니까 마이너스 5x 3 더하기 3 플러스 6. b는 이렇게 됐어요. b는 이렇게 됐다.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때 필요한 게 또 뭐예요? 빼는 항이 단항이 아니고 얘처럼 다항일 때는 뭘 쳐라? 괄호를 쳐라. 이렇게 잊지 마세요. 이제 a를 구합시다. a. 근데 a는 또 어떻게 구하지? 이쪽 대각선을 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6x 자리에서 여기다 쓸게요. 6x 더하기 빼기 3 플러스 2x 플러스 1 거기다 a까지 더하게 되면 답은 아까 이거 6x 플러스 3이 나와야 된다. 됐나요? 아까도 똑같은 식이 나오긴 했는데 물론 이런 계산할 때 이거 다 계산한 게 맞겠죠? 맞는데 여러분이 처음 배우는 건 아니니까 약간 이런 요령도 필요해요. 등호 오른쪽에 6x 등호 왼쪽에 6x 그러니까 이항하다 보면 얘랑 얘랑은 서로 미리 없애는 것도 괜찮아요. 괜히 더했다 뺐다 하지 마시고 등호 오른쪽 왼쪽에 똑같은 항 같은 부호에 똑같은 항이 보이면 그냥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항하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지워질 거니까. 그럼 나머지 계산하다 보면 여기는 2x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a 걔가 3 얘가 필요 없죠? 네, 조용히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a가 남고 3 써주고 얘가 넘어가는 항의 부호가 반대 이렇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된다. a 여기다 쓰면 돼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얘는 뭐 가로를 쳐도 되고 얘는 뭐 안 쳐도 되고 뭐 크게 상관없죠. 여기 마무리 계산합시다. 여기 마무리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5 가로 앞에 음수 안에 있는 항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다. 플러스 5x 마이너스 6 동량 마이너스 2x 플러스 5x 플러스 3x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1 3x 마이너스 1 네, 3번이 정답입니다. 한 변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에서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이렇게 x 플러스 2, 2x 마이너스 1만큼 줄였더니 이만큼이 남았다는 얘기죠. 이만큼이 원래 정사각형이었는데 가로를 이만큼 줄이고 세로를 이만큼 줄여요. 그래서 이렇게 색칠한 직사각형을 만들었더니 이 색칠한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둘레, 이 색칠한 직사각형의 둘레 저 색칠한 직사각형을 여기다 좀 크게 좀 그렸어요. 이렇게 저 색칠한 직사각형. 근데 직사각형의 둘레 구하는 거를 좀 직사각형의 둘레를 간단히 구하는 방법이 뭔가죠? 뭐죠? 직사각형 둘레를 간단히 구하는 공식. 가로와 세로를 그건 넓이가 되죠. 네. 더하신 다음에 그렇지. 이 전체 값의 몇 배? 2배 하게 되면 네. 가로 한 번, 세로 한 번 똑같은 게 2번씩 반복되기 때문에 2를 곱하면 전체 둘레가 나오죠. 일단 그럼 이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가로부터 봅시다. 가로. 여기가 가로인데 이게 가로죠? 이 길이 얼마인가요? 일단 이 길이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이 길이를 구하려면 전체 길이 얼마에서? 원래 전체 가로 길이 얼마에서? 이 전체 길이 얼마였어요? 12. 12에서 어느 부분을 빼야 되죠? 여기는 이 x 플러스 3이라는 부분을 빼내야지만 여기 남지 않나요? 그럼 12에서 x 플러스 3을 뺍니다 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괄호, 맞아요. 다시 괄호예요. 12에서 x 플러스 3 전체를 빼는 거니까 이 전체를 뺍니다. 이 기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정말로? 한번 다시 해주세요. 우리가 안 보이고 있었어, 너 지금. 쪽으로 문제 푸느라. 아니, 설명 듣고 있는데 왜 문제를 풀고 있어요? 네. 다시.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길이는 이 길이. 이 직사각형 가로 길이. 여기. 형광펜. 요 가로 길이를 구하려면 이만큼의 정사각형 가로 길이 전체 길이 얼마에서? 12에서. 여기 부분을 빼면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 부분이 x 플러스 3이잖아요? x 플러스 3을 빼면 됩니다 할 때 그 뺄 때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괄호. 이 전체를 빼는 거니까 괄호가 필요한 거예요. 준수 알겠나요? 네. 그럼 이제 계산합시다. 12에 한다고, 쌤, 괄호 앞에 음수 있는데요? 안에 있는 항에 부호 반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동령. 숫자끼리 동령이에요? 그럼 12에서 3을 빼면 9 마이너스 x. 이 가로 길이 9 마이너스 x네요. 이제 세로 길이 봅시다. 세로 길이. 여기가 세로죠? 색깔 구분이 안 되네. 얘가 세로입니다. 그러면서 그 세로 값은 여기 세로는 어떻게 구하죠? 이 길이랑 같지 않나요? 그렇죠. 이 길이를 구하려면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가로, 이쪽에 있는 세로 전체 길이 얼마에서? 다시 12에서. 어디를 빼야 돼요? 여기를 빼내야 됩니다. 이렇게 빼내야 여기 있는 가로가 남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러면 12라는 전체 길이에서 이 길이 2x-를 뺍니다.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괄호. 그럼 분배. 12-2x 플러스 1 동량 12 더하기 1 13. 이거 동량 없죠?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세로 길이는 13-2x. 자, 남은 거는 가로 한 번, 세로 한 번 이제 덧셈하시면 됩니다. 그냥 가볍게 더하시면 돼요. 가로 9-x 더하기 세로 13-2x 거기에 2배 이렇게. 그럼 가로 하나 정리해 봅시다. 동량 처리되죠?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 이걸 앞에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됩니다. 9 플러스 13 22 됐죠? 이거 쓸 때 선생님 가끔 이거 쓸 때 앞에 있는 항 뒤에 있는 항 구분이 잘 안 되던데요. 동량 처리할 때 x를 먼저 쓰시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숫자를 나중에 쓰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와 아래는 같은 식입니다. 아셨죠? 교환법칙. 교환법칙 할 때는 숫자뿐 아니라 부호까지 같이 끼고 이동하는 겁니다. 가운데 덧셈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고 22가 앞으로 가요. 마이너스 3이 가서 뒤로 가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둘은 같은 식이에요. 어떤 걸 써도 답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2를 분배하면 되겠죠. 분배하면 44 마이너스 6x 혹은 마이너스 6x 플러스 44 둘 중에 하나를 답에서 잘 골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13번 어느 중학교의 작년 남학생 수는 200명, 여학생 수는 150명, 올해는 작년 비해 A% 감소, 여학생 수는 B만큼 증가. 올해 남학생 전체 학생 수를 A, B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글씨를 조금만 작게 합시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여러분 풀었던 문자식 문제 중에 제일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표를 그리세요. 이런 문제는. 표. 여기 남, 여기 여. 전체라고 합시다, 이제. 지금 문제는 전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처음에 나와 있는 조건은 다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 기준. 남학생은 몇 명이었죠? 200명. 그러니까 표를 그린 이유는 이게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를 작성하시는 겁니다. 여학생은 150명. 그럼 전체는 몇 명이에요? 350명. 얘네들이 더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올해 계산하기 전에 여기 한 칸에다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증감이라고 합시다. 증감이 뭘까요? 증가와 그치? 감소를 줄여서 보통 우리가 증감이라고 불러요. 증가와 감소를 줄여서 증감. 얘는 분명히 증가한 사람도 있고 감소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남학생은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감소했죠?
감수했으면 더하기인가요? 빼기인가요? 그치, 마이너스입니다. 죄송해요. 더하기 빼기 아니고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말해야 되죠? 마이너스입니다. 얼마만큼 마이너스입니까? 그러면 작년 200명에 대한 몇 퍼센트? 100분의 A%. 이해됐어요? 우리 앞쪽에 이런 거 배웠잖아. A에 대한 X%. 처음에 문자적 공부할 때 했었죠. A에 대한 X% 어떻게 계산했나요? A 곱하기 100분의 X. 이렇게 했잖아요. 무엇에 대한 X%라면 그 무엇에다가 100분율을 곱하시면 됩니다. 100분의 얼마라는 걸 곱하면 되죠. 얘도 200에 대한 A%, 200 곱하기 100분 A. 근데 감소니까 뺄셈. 여학생은 감소니까 마이너스. 자, 여학생은 증가했죠? 플러스예요. 몇 명? 150명에 대한 몇 퍼센트? 100분의 B%. 그러면 올해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올해 인원은 계산이 어떻게 되죠? 작년 인원수에다가 증가했으면 더하기, 감소했으면 빼기. 됐죠? 여기는 그 증가와 감소한 비율, 증감을 쓰시면 됩니다. 그럼 작년 남학생 200명. 근데 이번에는 남학생은 감소했죠? 이걸 갖다 붙이시면 돼요. 마이너스 200 곱하기 100분의 A. 작년 여학생, 올해 여학생, 작년 인원 150명. 늘었죠? 플러스 150명에 대한 100분의 B. 계산합시다. 이렇게 합분하면 이거 남고요. 200 마이너스 2A. 이게 올해 남학생 수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합분하면 얼마 남죠? 2분의 3이 남는 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0 약분되고 5로 약분하면 2분의 3이 남잖아요. 150 플러스 2분의 3b 이렇게. 자, 남은 거는 올해 전체 학생 수를 A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올해 전체 학생 수를 하면 남학생과 여학생을 합쳐서 전체 인원수가 나오듯이 이쪽도 올해 남학생 200 마이너스 2A 더하기 올해 여학생 150 플러스 2분의 3B. 동량 처리합시다. 200에다가 150 더하면 350 마이너스 2A 플러스 2분의 3B.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나와 있어요. 화씨 P는 섭씨 온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럼 이거는 이제 라제풀 썼다는 얘기는 이게 화씨죠, 지금? 화씨의 단위값이에요. 화씨, 이게 P 값입니다. 섭씨 온도를 나타내시오. 이 식에다 P에 104를 그냥 대입하는 얘기죠.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그럼 9분의 5 곱하기 가로 104 빼기 32. 그럼 9분의 5 곱하기 빼면 얼마인가 이거? 72 약분하면 8 남고 58 40. 그래서 화씨에서 104는 섭씨에서는 40도와 같은 느낌이다 라는 거죠. 순서를 매기셔야 되죠. 계산의 우선순위, 계산의 순서. 1번 예. 가로 안이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가로를 풀어주는 게 1번. 그 다음에 중가로를 계산하는 게 2번. 그 다음에 여기 중가로 풀어서 대가로를 정리해 준 게 3번. 마지막 3x까지 대가로 풀어서 나머지 쓰는 게 4번. 이렇게 하나씩 해봅시다. 그럼 1번부터 1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다 쓰지 마세요. 이거 언제 다 씁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쓰시면 되고 2번 그럼 중가로 4x 이 중가로 푼 1번 이게 속으로 푼 1번이 이거잖아요. 이거 붙여 쓰시면 되죠. 이렇게. 그럼 중가로 계산하시면 3x 플러스 2. 그럼 이제 3번 중가로 풀어서 대가로 쓰는 거죠. 7x 더하기 5는 아직 계산이 안 되고 있고 마이너스 2 중가로가 이거였어요. 3x 플러스 2. 이걸 푸는 겁니다. 그럼 7x 플러스 5 중가로 풀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 가로 하나 정리합시다. 동류항 x 동류항 플러스 1. 마지막 4번 3x 마이너스 대가로 계산하는 게 이거잖아요. x 플러스 1. 그럼 3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동류항 2x-1 이렇게 처리가 되죠. 천천히 번호 매겨서 다 쓰시는 거는 소모적인 일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일일이 한 줄 쓸 때마다 다 쓰고 또 쓰고 또 이거 계산하겠다고 이거 다 쓰고 요거 계산하고 또 다 쓰고 그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그래서 번호 매기고 딱 필요한 계산 위치만 딱딱딱딱 잡아서 간략하게 푸시는 게 이런 문제는 제일 효율적이에요. 맨날 뭐 잘못 빼고 더하라는데 빼고 곱하라는데 나누고 이런 애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또 문제 풀고 있죠. 우리가 지식인인 우리가 고쳐줍시다. 잘못 푼 친구한테 야 네가 잘못 푼 것 같아. 내가 설명해 줄게 라는 느낌으로 어떤 다항식을 그냥 네모라고 할게요. 이게 x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가끔 이걸 x라고 쓰면 여기 있는 x랑 문자가 충돌되잖아요. 그럼 아예 그냥 어떤 다항식 그냥 차라리 다른 문자인 a를 두든지 하세요. 뭐 네모가 좀 유치하면 a라고 두세요. 우리는 a를 구하는 겁니다. a를 어떤 다항식 a에다가 원래는 6x-1을 빼야 됩니다. 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가로 쳐야 돼요. 빼는 전체가 다항이면 가로 쳐야 되죠. 이게 원래는 정답이었던 뜻이죠. 근데 제가 언제 실수로 오답을 푼 겁니다. a에다가 얘를 더한 겁니다. 근데 더할 때는 가로가 굳이 필요 없죠. 가로를 쳐도 어차피 분배하면 똑같으니까 이럴 때는 가로 필요 없어요. 뺄 때만 가로가 필요한 거고 그랬더니 결과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었다. 네, 이제 이항하시면 되겠네요. 난 a를 구하죠. 얘가 필요 없습니다. 정중히 부탁합니다. 저리 꺼져. 마이너스 x 플러스 4 넘어가죠. 마이너스 6x 플러스 2가 됩니다. 동량 처리합시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x 동량 4 플러스 2 플러스 6 잘못 풀었지만 a를 잘못 본 건 아니거든요. a는 잘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빼야 될 걸 더하는 바람에 답이 잘못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 게 나왔을 뿐이지 a가 바뀐 건 없으니까 오답을 통해서 a를 구하시고 그 a를 이제 원식에다 대입하시면 돼요. a가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었으니까 원식에다가 이걸 대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빼기를 이렇게 분배하면 안에 있는 부호 반대죠. 마이너스 6x 플러스 2가 된다. 그래서 동량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13x가 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8. 그래서 원래 발을 계산하면 이 답이 나왔었어야 된다.